이번 영상에서는 광대역과 협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경우에 광대역 소리 또는 협대역 소리 이런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대역이 무엇인지 협대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대역, 즉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광대역과 내로우밴드라고 하는 협대역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대역과 협대역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광대역과 협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신호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 즉 다시 말해서 주파수 성분의 대역, 여기서 말하는 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의 범위에 의해서 이들 광대역이냐 혹은 협대역이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대역 신호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협대역 신호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대역 신호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어떤 신호음을 구성하는 그 주파수 성분들의 범위, 즉 주파수 대역이 넓은 거죠. 다시 말을 좀 정리하자면 어떤 신호음이 넓은 주파수 대역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신호음을 광대역 신호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광대역 신호음을 예를 들자면 백색잡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색잡음은 광대역 신호음의 한 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백색잡음에 대한 것은 백색잡음과 핑크잡음에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백색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즉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부터 2만Hz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Hz에서부터 2만Hz에 해당되는 이 모든 주파수 성분들로 구성된 그러한 잡음을 백색잡음, 영어로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단 이들 주파수 성분들의 크기, 즉 음압 레벨이 모두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백색잡음을 구성하고 있는 20Hz에서부터 2만Hz 사이의 모든 주파수 성분들의 크기는 동일한 음압 레벨을 갖는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협대역 신호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협대역 신호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역 신호음의 반대말로서, 다시 얘기해서 이 신호음을 구성하는 주파수 범위가 넓지 않고 상대적으로 좁은 신호음을 가리켜 협대역 신호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3분의 1 옥타브 밴드 같은 경우를 협대역 신호음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옥타브 밴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좀 전에 백색잡음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20Hz에서부터 2만Hz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0Hz에서부터 2만Hz 이 사이의 주파수를 이와 같이 10개의 옥타브 밴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는 31.25, 두 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는 62.5, 또 아홉 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는 8kHz, 즉 8000Hz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인 열 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는 16kHz, 즉 16000Hz에 해당이 되겠죠. 이와 같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10개의 옥타브 밴드로 이처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3분의 1 옥타브 밴드라고 하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즉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옥타브 밴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5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하고 6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 사이를 이와 같이 다시 3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는 것이죠. 다시 얘기를 하면 이 500Hz에서부터 1kHz 사이를 하나의 옥타브 밴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500Hz는 5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이고 1kHz는 6번째 옥타브 밴드의 중심이니까 결국은 500에서부터 1kHz 이 사이는 일종의 하나의 옥타브 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나의 옥타브 밴드를 다시 3조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조각은 500Hz에서부터 630Hz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각은 630에서부터 800Hz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각은 800Hz에서부터 1kHz로 이렇게 주파수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500에서부터 1000Hz까지의 한 옥타브 밴드를 3개의 조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 한 조각은 소위 3분의 1이기 때문에, 즉 한 옥타브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를 3분의 1 옥타브 밴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신호음이 630에서부터 800Hz 이러한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신호음을 우리는 협대역 신호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위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광대역이냐 혹은 협대역이냐 하는 그 의미는 그 신호음을 또는 그 소리를 구성하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으냐 혹은 좁으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넓다는 의미와 좁다는 의미가 어느 이상이냐 어느 이하냐 이렇게 규정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넓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 범위보다 넓다 또는 좁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어떤 신호음의 주파수 범위가, 즉 주파수 대역이 넓으면 광대역, 좁으면 협대역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광대역과 협대역을 정의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의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면 광대역, 상대적으로 좁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면 협대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번에는 1옥타브 밴드, 즉 1옥타브 밴드죠. 1옥타브 밴드와 3분의 1 옥타브 밴드의 주파수 대역하고 중심 주파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고려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은 사람의 청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즉 20Hz에서부터 20,000Hz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Hz에서부터 20,000Hz 정도까지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옥타브 밴드는 이처럼 주파수 대역이 22Hz에서부터 44Hz, 앞에서 보여줬던 중심 주파수인 31.25가 바로 이 주파수 대역의 중심, 중간인 거죠. 절반인 것이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를 31.25, 반면에 22에서부터 44까지를 세 조각으로 나누면 각각의 주파수 대역은 이렇게 3개의 범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조각에 대한 중심 주파수는 25Hz, 31.25 이거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40Hz, 이렇게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3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옥타브 밴드, 세 번째 옥타브 밴드는 이와 같이 중심 주파수와 주파수 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 마지막 10번째 같은 경우도 1옥타브 밴드에서 보면 주파수 대역은 이와 같고 그 다음에 이 주파수 대역의 중심 주파수는 16,000Hz, 그리고 이것을 1옥타브가 아닌 3분의 1 옥타브 밴드로 보시게 되면 이 주파수 범위를 이처럼 3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눈 거죠. 즉 11,360을 11,220에서부터 22,720Hz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를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한 중심 주파수를
12500, 16000, 그 다음에 20000Hz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광대역과 협대역 소리에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